예, 어제 미국장 올랐고 뭐 트럼프 리스크도 생각보다는 잠잠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치고 가야 되는데요. 지수가 밀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앞둔 이런 차익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밀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중립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고민이 있는 오후장인데요. 오후장 전략 세웁니다. 터닝포인트 두 분 함께하죠.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민들이 올라도 고민, 떨어져도 고민입니다. 시장은. 오늘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주제 보여주시겠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하락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왜 그랬습니까? 일단 뭐 자사주 처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또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사주 처분이 좀 컸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콜 내용으로 좀 보면은 뭐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부진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비속이 또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약간의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조정이 요거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오면 다시 좀 저가 매수를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실적 기대감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눌림이 나오더라도 최근에 미국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이제 국채 수익률만 튀기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좀 주가 움직임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24만 원대에서는 분명 한 번 정도는 물량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휴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금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이 꽤 강한데 물론 하이닉스를 많이 팔고 있기는 하지만 GDP에 대한 그 데이터도 사실상 향후에 대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엮을 수 있느냐 이번에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품목을 보시면 주요 10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 하나 빼고 나머지 9개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폭이 꽤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거시에 따라서 반도체에서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는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컨콜에서는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일부 보수적인 멘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완화적인 수요 뭐 둔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영향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뭐 우리가 긴 연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기서 팔고 미국 가서 사고 다시 올라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단기 좀, 그럼 미국이 늘 이 얘기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 투자자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쵸? 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외국인 투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단기, 장기, 미국, 영국, 뭐 사우디 많기 때문에요. 외국인을 볼 때 그런 걸 좀 감안해 봐야 되고요. 허반석 의원님은요. 사실 지금 글로벌리 보면 AI나 반도체가 다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오히려 살아나는 분위기거든요. 엔비디아도 강했고 스타게이트인가요? 새로운 투자들 막 일어나고 있어서 국내 반도체가 오늘 밀리지만 역시나 긍정적인 관점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청개구리 마냥 늘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또 쇼크가 실적으로 발표가 되면 주가는 되려 올랐던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막 상승할 때 흥분해서 올라타시기보다는 다시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청개구리 전략으로 조정 시에 용기를 내서 장기 호흡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연내 SK 하이닉스 24만 원 직전 고점에 대한 목표치는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일정 모멘텀을 가지고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변동성에 대한 일정도 한몫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녹화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방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1시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 연설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를 감안한 사전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욱이 이제 금요일 지나면 최장 9일 동안의 설 연휴에 진입하게 되는 우리 증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설 연휴를 앞두고서 차익 매물출에도 나타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오늘 호실적에 뉴스에 팔아라라는 영향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대형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중소형 반도체에서 우리는 투자의 기회를 살펴볼 수 있는데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태성이나 네오셈이나 에이직랜드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우리는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이런 종목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 중소형주, 반도체의 시속 게임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때 올라타기보다는 조정받을 때에 우리가 연내 목표치를 가지고서 저가에 또는 조정 시에 매직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주지의 사실이죠. 트럼프마저도 이제 AI 반도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뭐 시기적으로 수급적으로 조정이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두 분 다 유지한다. 동의하고요. 다음은요.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연일 조정 나오는 조선주, 그러니까 조선주들도 많이 올랐다가는 조정이잖아요. 연일이라는 얘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한 이틀 정도, 그죠? 어제 오늘. 근데 오늘의 낙폭이 좀 큰 건 맞죠, 그죠? 차익이 좀 크게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조선주도 좀 흔들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하창원 본부장님, 조선주는 어떠세요? 일단은 뭐 단기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긴 했지만 뭐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좀 눌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조정이 엄청 세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좀 눌림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적어도 21선 근처까지는 좀 빠져야 오늘 이제 한 11선 이탈되는 종목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위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눌림이 어느 정도로 연속적으로 나온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좀 유의미하게 눌리면 매수 기회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감이 없잖아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LNG 쪽에 대한 프로젝트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사실 그 스토리가 반영이 되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의 조선 또 수주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MRO 얼마나 더 많은 스토리가 나올지 아직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마 긍정적으로 계속 가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 없으면 지금 행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자재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단기 부담에 따른 차익은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전망치나 실적이 찍히는 거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이 산업이 여기서 끝날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룸이 꽤 있다라는 거고, 또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추가적으로 조선 멘트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분명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할 때 조선이나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쪽에서는 분명 얘기가 나올 겁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뭐 조선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 이제 멘트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트리거가 확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시야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아직은 꺾였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는 눌림목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네.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기자재 업종들이, 기자재 업종은 이제 조정이 21선 조정 안 왔고 한 11선이고, 대형 조선주들은 한 21선까지 조정 들어오면서 훨씬 기자재가 오를 때 많이 올랐고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조선주에 대한,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처럼 뭐 버리자 나쁘자가 아니라 이제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오른 전력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그리고 많이 떨어진 방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전력주와 방산주 중에 저의 픽은 방산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폴란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투자가 그리고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산주는 눌림목에 또는 61선, 121선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조용할 때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을 앞두고서 차익 매물 출회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럼 조심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 속에서 뜨거울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늘 또 덜컥 아이코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력주랑 방산주에서 저는 방산을 골랐고요. 오늘은 조선주랑 재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저는 재건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재건 그리고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야기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식 가능성,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종전 회담 가능성, 그다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렇게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줄곧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와 재건주 중에서는 이제 재건주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럼 재건주 관심 종목으로는요. SG,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세아베스틸 지주, 그리고 SY나 SY 스틸텍까지도 관심 가져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순환매 속에서 전력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다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이냐 방산이냐 이렇게 보면 방산 쪽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조선이냐 재건이냐 보면 재건 쪽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만 조선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한 시각은 어쩐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조선은 네. 앞서서 이제 네네. 본부장님께서 눌림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제가 현대 힘쓰나 1승 그리고 네. HD 현대마린 솔루션 여기가 굉장히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너무 높은 위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너무 높은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좋다 얘기를 했으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좋다 하다가 오늘 덜컥 두 자릿수의 하락이 나왔는데 좋다면서 라는 댓글을 받을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 21선, 61선에서의 재공략은 분명히 가능한 섹터 조선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항상 직선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요. 네, 오르는 추세도 그렇고 떨어지는 추세도 그렇고 직선으로 가면 쉽죠, 그죠?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꼬불꼬불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조선주 얘기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슈를 볼까요? 트럼프 시대 미니 원전, K 원전. 원전주가 사실은 트럼프 취임하기 전부터 조금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분쟁이 해결됐고, 물론 이제 좀 불리한 조건으로 뭐 웨스팅하우스에 퍼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네. 예, 원전, AI가 기반이 되어 있는 거고요. 미국은 특별히 이제 SMR 이런 쪽에 시세가 붙더라고요. 허반석 의원님, 원전주 포인트 관심 가질 기업은요? 네,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수준의 크기로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이제 재건, 그 다음에 암호화폐, 조선, 그리고 원전까지도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의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노릴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SMR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SMR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이즈가 이제 해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자 다시 추세 저점에서 강한 반등 흐름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산에너빌리티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부품을 제작해서 미국에 실질적으로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SK그룹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SMR 기업에 이미 투자를 집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우리기술 거기다 더해서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그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슈어소프트테크까지도 원전 관련 종목으로서 분류를 해놓고서 우리가 추세 저점에서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니까요. 실체가 있는 기업들 다시 한번 이평선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원전 기업도 보시되 장중 두 자릿수로 불쑥불쑥 튀어 오를 때에는 절반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면서 예. 원전 종목들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세인데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굉장히 강했고요. 제가 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여기는 아니죠? 네, 한국기술 안전산업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근데 HD 네. 한국조선해양도 조선해양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같이 이제 SMR 네. 원자로 부품 제작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 네, 그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요. 조선주로 분류되는데 그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했는데 네. 원전 이야기 했고요. 다음 넘어가죠. 다음은요.
엔터군요. 네. 화사한 그림이 나오는 거 보니까 블랙핑크, 예, 그다음에 BTS, 또 JYP도 새로운 그 그룹들. 그런데 엔터주의 시간인데 그렇게 엔터주의 시간이 막 하창한 본부장님 주가로 보면 막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서 올라왔죠. 그래요? 예, 네. 많이 올라왔고 사실 뭐 JYP 같은 경우 저점에서 뭐 60~70%까지도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무래도 증시 분위기 자체가 눌리다 보니 예. 거기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신규로 데뷔하는 쪽에 대한 뭐 아까 말씀해주신 JYP는 키플립이라고 해서 지금 초도 앨범 판매량이 꽤 준수한 수준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아티스트 중에서 유명한 그룹들은 뭐 빌보드에도 요즘 너무 자주 올라가고 좋은 기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앨범을 파느냐, 얼마 많은 해외 콘서트를 진행하느냐 이게 결국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대감은 연초에는 좀 약할 것 같고요. 이제 중순 이후부터 좀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BTS도 오고 뭐 블랙핑크도 완전체 다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인 아티스트 날뛰어주고 해외에서의 콘서트들이 점점 나가는 비중들이 넓어지니까 하반기까지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넘버 자체도 좀 엇갈립니다. 회사마다 좀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도 넘버가 좀 유의미하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JYP는 확실히 좀 돌아선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관련 산업군들을 그 종목을 딱 정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도 긍정적인 시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종목 얘기할게요. 관심 종목인데요. 하창한 본부장님이 1월 초에 LS 일렉트릭을 말씀하셔서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30초만 코멘트 하시죠. 왜냐하면 사실 실적 때문에 노이즈가 있다가 다시 오늘도 상승세거든요. 지금 네. LS 일렉트릭은 지금 현재 보유자들은 네,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봉이나 월봉상 직전고 좀 뚫으면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 같고요. 실적이 일단 좋아졌다는 네. 거. 이 기업은 실적이 안 좋아서 못 올랐었거든요. 네. 그거에서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주 간략해요. 네, 오늘 관심주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뭐 네. 간단합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상반기 내에 이제 8.6세대에 대한 이런 수주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뭐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증작작비 쪽이 회사 개수가 적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혜는 계속적으로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있었고 주가도 좀 수렴 이후에 다시 발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타이밍 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57,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은 46,800원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은 연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하셔서 방산주 흐름들이 괜찮았고요. 오늘 관심주는 재건주 가운데 골라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SG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SG 같은 경우에 이제 아스콘 생산 업체죠. 그런데 아스콘이 최초로는 이제 광물에서 채취를 해서 아스콘을 제작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강 생산에서의 부산물에서 이제부터는 제강 슬래그를 활용한 아스콘을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무겁다 보니까 아스콘의 강도 개발에 있어서 조금 성공한 모습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관급 공사 수주가 이어지면서 한 2천억 원 규모의 아스콘 매출이 올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는 인도 스마트 시티 사업 도로 개설, 우크라이나 24년에 확보된 350억 규모의 수주들이 올해 매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차트상 저위 구간 61선 지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경우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 펀더멘털, 실적이 기반된 종목에서 일정과 모멘텀이 뒷받침이 된다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 공유를 드리면서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 투자 전략 하창한 본부장,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